한편 프랑스군과 영연합군은 물러섬 없이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병사들의 희생을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영연합군은 거의 절반에 달하는 기병 전략이 무졌고 프랑스는 영국군의 전력을 손상시킨 것 외에는 어떤 전과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전투가 한창이던 중 프로이센 병사 한 명이 프랑스군의 포로가 되었는데 산만의 프로이센군이 영연합군을 돕기 위해 오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이에 나폴레옹의 마음은 더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에서는 네이선이 영연합군, 프로이센군, 그리고 프랑스군 모두에 심어놓은 정보원들이 이 상황들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연락선들이 영국과 대륙의 주요 항구에 비치되었고 전서구를 실은 종군 상인들이 각 군의 이동과 전투 상황을 관찰하면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잠시의 휴전이 있던 후 오후 3시가 되고 나폴레옹은 총공격을 명령했습니다. 내 원수는 영연합군이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물러서는 것을 도망가는 것으로 착각해 모든 기병을 동원해 우구몬과 라이생크 지역 사이를 총공격하게 됩니다. 5,000명의 기병이 엄청난 위용으로 언덕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를 본 웰링턴은 언덕 너머 병사들에게 급하게 방진을 형성하도록 했고 가까스로 언덕을 올라간 프랑스 기병은 방진을 형성한 수많은 영연합군을 보고 놀랐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엄청난 희생을 내면서도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영연합군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보병의 지원 없는 기병만의 공격이라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군은 이렇게 또 실패했습니다. 프랑스는 보병, 기병, 포병의 조합으로 또다시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웰링턴은 더 이상 견뎌내기가 힘들었고 집단으로 전장을 이탈하는 병사들도 많아졌으며 방어선은 급속히 약해져갔습니다. 프랑스의 내원수는 즉각 그곳에 포병을 배치해 영연합군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6시 전략적 요충지인 농장은 프랑스군에 넘어가 웰링턴이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더 쓸 수 있는 예비 병력이 없었습니다. 오후 7시 30분 나폴레옹은 자신의 근위대를 마지막으로 투입합니다. 하지만 프로이센 군대의 합류로 연합군의 사기는 올랐고 프랑스군은 급속히 무너졌습니다. 밤 8시 프로이센 군대는 후퇴하는 프랑스군을 추격하고 웰링턴이 총공격을 명령합니다. 프랑스 군대는 괴멸하였고 일부 근위대가 나폴레옹을 호위하여 파리로 달아났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전장에는 5만 명의 군인이 시체나 부상자로 변하여 누워 있었습니다. 워털루 전투의 패배로 나폴레옹 몰락하고 영국의 웰링턴 장군과 크로이센의 글리어 장군은 유럽의 영웅이 됩니다. 네이선 로스차일드의 정보원들은 워털루 전투의 전황을 계속해서 영국의 네이선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을 미리 간파했던 네이선은 워털루 전쟁의 정보원을 투입하여 나폴레옹 군이 대패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입수했습니다. 나폴레옹의 패색이 짙어지자 로스차일드의 정보원들은 프랑스의 패전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였습니다. 프랑스의 패전 정보는 6월 18일 밤 11시에 영국 도버항의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네이선 로스차일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의 웰링턴 장군은 나폴레옹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인 6월 19일 아침에 전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웰링턴 장군의 보좌관은 우편마차로 나폴레옹의 패전 소식을 영국 정부에 전달하기 위하여 6월 19일 오전에 출발하였습니다. 명석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정보를 역으로 이용했습니다. 네이선은 6월 19일 채권 시장이 개장되자마자 영국 채권을 팔아치웠고 영국군이 대패했다고 믿은 투자가들은 금융계 거목의 움직임에 재빠르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국채는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100파운드에 달하던 영국 국채는 한때 5파운드까지 떨어졌습니다. 네이선은 영국 국채를 헐값에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천만 파운드로 2억 3천만 파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쓸어 담은 네이선은 당시 거래소 상장 채권의 62%를 소유했습니다. 웰링턴 장군 보좌관의 나폴레옹의 패전 소식은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정보를 입수한 때보다 30시간 늦은 뒤였습니다. 로스차일드 가문은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는 금융의 철학을 심었습니다. 1940년 당시 로스차일드 가문의 재산은
약 5천억 달러였습니다. 이는 당시 미국 내 자산의 2배이며 전 세계 부의 50%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은 금융업을 기본으로 석유, 다이아몬드, 금, 우라늄, 레저 산업, 백화점 등의 분야에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옛말의 재주는 옴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한 박자 빠른 정보를 획득해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금융업의 핵심입니다. 세계의 역사를 통해 배우는 만화 경제 상식. 만화로 배우는 금융경제 이야기 채권과 이자율은 중세에서 현대까지의 세계사를 경제적 시각으로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만화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경제 이론을 다룬 경제 입문서. 만화로 배우는 금융경제 이야기 채권과 이자율.